부주상골 증후군은 주상골에 있는 뼈가 떨어져 나와서 이 주변에 있는 인대나 연부 조직을 자극해서 염증이 있어서 걸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. 아, 뼈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벌컥부터 납니다. 이거 혹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안심하십시오. 10명 중에 8, 9명은 수술하지 않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통증의 매개자바 통증 사냥 원장 통사장입니다. 혹시 자녀분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축구나 놀이터에서 놀고 와서 발 안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, 자,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렇게 자녀분이 아파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때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진단 중에 하나가 부주상골 증후군이거든요. 자, 부주상골 증후군은 주상골에 있는 뼈가 떨어져 나와서 이 주변에 있는 인대나 연부 조직을 자극해서 염증이 있어서 걸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. 아, 뼈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벌컥부터 납니다. 이거 혹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오늘은 부주상골 증후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와 인솔로 좋아질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주상골 증후군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인구의 10%에서 14% 정도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부주상골 증후군으로 나타날까? 즉 통증으로 나타날까? 이 얘기죠. 자, 그 이유는 그 시기에 우리 몸에 있는 물렁뼈가 고라가 되면서 딱딱한 뼈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즉 부주상골은 물렁뼈의 형태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하면서 딱딱한 뼈로 바뀌게 되는데요. 이 과정에 유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운동이나 이 부주상골에 스트레스가 집중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종아리 뒤쪽에 있는 후경골근이 연결돼서 주상골에 달라붙습니다. 이 주상골에 달라붙을 때 부주상골에도 달라붙게 되는데요. 이 후경골근이 보행을 할 때 늘어났다 짧아졌다 늘어났다 짧아졌다 하게 되는데 이때 부주상골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유입되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주상골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.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이 시기에 학원도 다녀야 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냐? 일단 발 안쪽이 아프다고 할 때 복사뼈가 있죠? 이 내측 복사뼈에서 대각선으로 아래쪽으로 2, 3cm 내려가세요. 그때 만져지는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주상골입니다. 이게 주상골에 덧붙어 있는 뼈가 부주상골이에요. 여기를 만졌을 때 하는 소리가 나고 많이 아파한다. 그러면 부주상골 증후군일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자녀분들의 발을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, 뒤에서 이쪽으로 보셨을 때 안쪽에 있는 부주상골이 있는 부위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.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이 부위가 새까맣게 착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즉 신발 안쪽에 있는 가피에 자꾸 부딪히면서 굳은살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으면서 색깔까지 변해 있는 경우라면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오셔서 영상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.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부주상골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. 자, 엑스레이로 애매할 때는 CT를 찍어보시면 3D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요. MRI까지 찍어야 되냐? 염증이 심한 경우에 이 연부 조직에 혹시 손상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모든 경우가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부주상골 증후군이 진단이 됐다고 칠게요. 그럼 이거 수술해야 되냐? 자, 안심하십시오. 10명 중에 8, 9명은 수술하지 않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논문에 근거한 이야기고요.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부주상골 증후군 환자분들, 청소년들이죠. 봤을 때 인솔을 착용하고 어느 정도 치료하고 관리를 했을 때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정말 수도 없이 관찰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수술 없이 인솔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? 일단 통증이 간헐적으로
있다가 없다가 하는 경우입니다. 즉 일상생활할 때는 통증이 없다가 많이 뛰고 나서 활동하고 났을 때는 통증이 생기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먼저 인솔로 관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기 청소년들은 인솔로 관리를 했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 이 물렁뼈가 골화가 되면서 부정상골 증후군이 또 사라지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수술을 꼭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? 6개월 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했어요. 인솔도 심고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고 통증이 지속된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나치게 평발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맞는 신발을 찾기가 힘들다. 그리고 이 발볼이 너무 넓어져서 신발 가피 안쪽에 지속적으로 이 부주상골 부위가 부딪히면서 색깔이 변색이 되어 있는 것까지 만약에 온다면 이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런 증상이 낫지 않고 평발이 너무 심하고 통증이 심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또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을 때 어떤 인솔을 착용해야 될까요? 마트에서 파는 그런 인솔?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어머님들이, 부모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시고 그럼 인솔 신으면 좋아진다고?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파는 인솔들 많거든요. 그런 걸 신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자, 인솔을 선택할 때 제가 3가지 정확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인솔의 포인트는 아치 서포트입니다. 부주상골 증후군은 정상적인 발아치가 있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. 발이 무너지는 평발일 경우에 부주상골 증후군이 흔하게 생깁니다. 그래서 평발을 교정할 수 있는 아치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뛰어노는 청소년 시기에는 이 너무 딱딱한 발아치를 만들어주게 되면 활동을 할 때 충격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치가 유연성이 있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. 즉 평발이 되면 발 아치가 너무 과도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아치를 아예 무너지지 못하도록 딱딱한 플레이트를 써서 아치가 움직이지 못하게 너무 잡아주게 되면 빨리 뛰거나 달릴 때 충격 흡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렉서블한, 즉 탄력이 있고 유연성이 있는 아치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주는 인솔을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바닥 소재가 되어 있어서 너무 딱딱한 소재들은 청소년들이 신었을 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 신발을 신고 많이 걷거나 또는 뛰거나 했을 때는 충격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이 딱딱한 깔창으로 인해서 주상골에 충격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주상골 증후군이나 통증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두 번째 인솔 제작의 포인트는 정확한 설계입니다. 자, 제 손을 보시면 저는 손바닥이 길고 손가락이 짧습니다. 저와 똑같은 손 길이를 가진 분이 어떤 분은 손바닥이 짧고 손가락이 길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사람의 발도 중족골의 길이와 발가락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똑같은 발 사이즈더라도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. 인솔을 제작을 할 때는 발 뒤꿈치부터 중족골까지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 뒤꿈치부터 중족골까지 길이를 측정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재단을 하고 맞춤형 깔창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 이 아치의 점점이 정확하게 주상골을 서포트를 할 수 있어야 이 부주상골 증후군이나 통증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중에 파는 깔창들, 그러니까 맞춤형이 아닌 기성품들은 발 길이에 맞췄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그 미드 플레이트의 길이가 좀 짧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깔창의 아치의 정점이 주상골을 제대로 받치지 못하고 주상골이 뒤쪽이나 앞쪽을 받치게 됐을 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발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힐컵을 넣어서 뒤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게 되면 부주상골 증후군이나 통증을 좀 더 막을 수가 있어요. 자, 이 부분은 액세서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솔을 제작할 때 전문가가 아마 넣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맞춤형 인솔을 착용할 때 그럼 어느 기간을 착용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. 논문에 근거해서 설명드릴게요. 최소
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. 자,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신어야 이 부주상골 증후군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논문에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짧게 신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신어보시면 통증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평상시에 많이 하던 운동을 조금 줄이고 인솔 착용 시간을 충분히 늘려야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주상골 증후군은 병이라기보다 내 발이 조금 특별하게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꼭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맞춤형 인솔을 잘 착용하시면 수술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녀분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소중한 우리 아이의 발, 혹시 발이 아플 때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지는 않은지 발 안쪽을 꼭 한번 살펴보시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4년 원장 통사장입니다. 이 영상을 주변에 부주상골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